네, 지금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들어선 이후에 우리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훨씬 뜨겁습니다. 앞으로 1년여 남은 그 민선 8기 지난 과거의 어떤 성적표도 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전북의 오늘과 내일을 가늠할 가장 솔직한 대답.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민선 8기 3주년 성적표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도전하면 반드시 이룬다. 그 말 그대로 3년을 달려온 김관영 도정. 전북이 특별해졌습니다. 무려 133일 만에 전북특별법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기적 같은 제도 개혁. 지방자치권 확대에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놀랐던 이 장면. 전주가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전북은 지방의 끝이 아니라 국제로 향하는 시작점입니다. 성과는 숫자에서도 드러납니다. 삼성, LS, 두산 같은 198개의 기업 유치, 총 16조 5천억 원의 규모는 10년 평균을 2배 넘긴 전북 산업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속도입니다. 여기에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28년 만에 대광법 개정, 청년을 위한 단값 아파트 반할주택까지. 이 모든 걸 묶는 철학은 단 하나. 도전하면 반드시 이룬다. 도전 형성. 그리고 이제 전북은 또 다른 도전 앞에 놓였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가능할까요? 올림픽 유치, 전북의 이름을 세계에 남길 수 있을까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김관영 도지사의 전북 3년의 성과 위에 이제 미래를 올립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이제 취임 1주년을 하셨을 때에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네. 이 자리에 모시고 그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전북 도민 여러분 또 브로드밴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오면서 느꼈던 그런 소회들을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과 대담하고 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정말 솔직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성적표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네. 지난 시간 성적표 여러분들 몇 점쯤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 어느 기자회견에서 직접 물어보셨는데 제가 직접 점수를 매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한 85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스스로 좀 생각해 봅니다. 나머지 15점은 어디서 까요? 나머지 15점은 또 부족한 것도 있고요. 네. 또 앞으로 채워야 될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뭐 저로서는 참 그동안 제가 정치를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한 14년 했는데 그 전체 기간 중에 가장 바쁘고 또 열심히 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북의 상황에서 실제로 성과가 현실적으로 나오는 데까지 여러 한계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여전히 청년들은 떠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밤낮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막아내면서 전북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네. 방금 85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지난 3년 동안 네. 이건 정말 그래도 잘했다. 내가 네. 생각해도 이런 거 하나랑요. 네. 이건 좀 보완이 더 필요하다 싶은 네. 거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들이 다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낸 것이 있어요. 어떤 거죠? 2036년 그렇죠. 전주 하계올림픽. 네. 아마 우리 박 앵커님도 예상 못 하셨을 거예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굉장히 지원을 했고 저기 뭐라고 해요? 응원은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들 쉽지 않죠. 뭐 저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야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 아니냐,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생기니까 야 그래도 서울을 이길 수 있겠냐 했는데 결국 49대 11이라는 엄청난 차이로 저희가 이겼는데, 이거는 저는 전북의 미래 가능성을 새롭게 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유치만 해낸다면 전북 발전에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뭐 잘한 것들 또 뭐 하나만 더 꼽자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한 거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강원도가 약 15년 걸려서 어렵게 추진한 것을 저희가 약 100여일 만에 법을 통과시켜서 해냈는데 뭐 이런 것도 우리 도민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야 협치가 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거를 네. 시도했던 게 첫 네. 도지사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여야의 그 뭐랄까요? 여야의 특성 이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여야가 같이 반대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찬성하게 만들까라는 좀 작전을 당시에 민주당 도당위원장이었던 한병두 의원님, 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던 정운천 의원님 이 두 분과 같이 논의를 하고 두 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던 네. 어떤 성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네. 공식적인 일정이었는데 구체적인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그림이셨을까요?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분들하고 당장 뭐 수입 수출을 얼마를 한다 이런 계약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 뉴욕 출장의 핵심은 금융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전북의 이 꿈을 좀 더 해외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거였는데 크게 두 곳을 방문했어요. 하나는 뱅크 오브 뉴욕, 뉴욕 은행인데 이 뉴욕 은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뉴욕 증시에 1번으로 상장한 아주 역사가 깊은 금융기관입니다. 근데 이 뉴욕은행이 우리 전주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해온 이후로 은행과 자산운용사 두 회사가 모두 전주에 사무실을 낸 네.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뉴욕을 방문해서 본사를 방문해서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자. 이거 하나. 또 하나는 피델리티라는 금융회사인데 여기는 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운용회사인데 여기에 제가 가서 좀 우리 전북에 좀 사무실을 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 금융 쪽에 협력 방안 하나. 또 하나는 바이오 쪽인데요. 이번에 매년 미국 전역에서 미국 전체의 바이오 기업 약 6,000개 정도가 모여서 큰 박람회를 합니다. 매년. 그런데 이번에는 바이오의 메카인 보스턴에서 열렸는데 네. 제가 그 현장을 이제 갔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도 전북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6개가 거기에 출품을 했어요. 네. 전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격려도 하고 같이 그 바이오 엑스포 현장을 좀 볼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 바이오 기업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우리 전북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특히 이제 바이오에 관해서는 우리 전북이 약간 후발주자거든요. 그러면 이미 앞서 있는 송도나 뭐 오송이나 이런 데가 잘 하지 않는 분야.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약간 유명한 분야. 이런 데를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공부하러 간 거죠. 현장에서 갑자기 공부하러. 생각이 나는 건데 지난 한상대회와 연결이 되나요 혹시? 맞습니다. 아. 그것도 연결이 되고요. 또 해외에 있는 그 한상분들이 또 많이 참석을 했더만요. 네. 그거 하나 하고 이제 메이오 클리닉을 제가 다녀왔는데 네. 메이오 클리닉이 전 세계에 지금 병원 랭킹 1위입니다. 그런데 1위 얘기만 듣다가 과거에 우리나라 신문지상에서 재벌 회장님들 불치병 걸리면 한국에서 치료 안 되니까 미국으로. 메이오 클리닉에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녀오셨다라는 네. 것을 제가 신문에서만 보다가 네네. 이번에 메이오 클리닉을 제가 직접 갔어요. 네. 정말 멀어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공항에서 내려서 또 1시간 반을 또 가야 되는 로체스타 시티라는 조그마한 12만 되는 도시에 있는데 12만 인구 중에 네. 메이오 클리닉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이 8만이에요. 8만이요? 예. 그래서 그 메이오 클리닉이 그야말로 병원 도시죠. 그런데 정말 규모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또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말 이제 놀랬습니다. 뭔가 의료 장비들도 예, 세계 네. 1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사이즈, 품격 이런 모든 면에서 놀랬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의미 있었던 것은 메이오 클리닉의 신경외과 뇌수술 전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네. 그분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그분이 뇌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뇌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발명했는데 그 의료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네. 그동안은 소재를 스틸로 만들었어요.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탄소 소재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전북하고 연결이 조인트를 되는구나. 해서 처음에는 뇌수술과 관련된 의료기기를 탄소 소재로 만들겠다는 곳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조인을 시작했는데 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메이오 클리닉에서 다루는 의료기기가 이 뇌수술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의료기기들을 탄소 소재로 다 바꿔나가자. 네. 이거를 협약을 하고 왔어요. 혹시 그게 비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나요? 뭐 비밀이란 비밀이지만 근데 저는 이것이 앞으로 제가 심장이 좀 뛰더라고요. 아, 우리 전북이 그동안 계속 뭔가 앞으로 해왔던 생기기 탄소 산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응용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의료기기를 여기서 탄소 소재로 만들어서 메이오 클리닉에 납품을 하면 메이오 클리닉에 이것이 탑재됐다는 이유로 전 세계로 또 의료기기를 그렇죠. 보급하려고 하는 저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거기에 또 협약을 맺어 기다리고 있어요. 메이오 클리닉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기유리해서 전 세계에 뿌리겠다. 이렇게 또 에보트라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또 협약을 해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함께 의료 관광까지도 확산시킬 수 있는 네, 그리고 메이오 클리닉하고 이번에 이 협약을 맺은 또 중요한 것은 네.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과 원광대학교 병원의 교수님들 안식년 할 때 메이오 클리닉에 이렇게 같이 교환 교수로 서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로 네. 했어요. 네, 그것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대학교 병원하고만 하고 있어요. 메이오 클리닉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가서 좀 사정을 했죠. 우리하고 탄소기기하고 하는데 탄소 소재용 의료기기를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전북대학교 병원입니다. 네. 그러니 여기하고도 의료진 교환을 한다면 훨씬 더 그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죠. 이런 전북의 어떤 전 세계적인 확산, 그 위상에 대해서 공고히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뉴욕에 다녀오셔서 또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올림픽 이야기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맥락은 맞지가 않지만, 네네. 네. 그 사실 올림픽 유치라는 게 도시의 위상을 굉장히 확고하고 곤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그 유치에 도전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근데 도지사가 봤을 때는 전북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네. 그것도 의미를 어디에 두고 도전하신 건가요? 이제 과거에 올림픽을 한때 올림픽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한 도시에서만 하다 보니까 한 도시에서 33개 종목을 다 치르려면 시설을 많이 새로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 시설 어떻게 하냐. 관리하는 데 돈 너무 많이 들어가요. 활용 방안도 많은. 그래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때는 올림픽 다 신청을 안 해요. 서로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IOC도 그걸 알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 IOC가 5년 전부터 방침을 바꿨어요. 자, 국가 간의 연대도 하자. 우리 월드컵처럼.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리고 도시 간의 연대도 하자. 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설 경기장을 최소화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올림픽의 가장 변화된 새로운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에 맞게끔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도시끼리 연대를 해서 올림픽을 치러내고 경기장을 4개만 새로 짓겠습니다. 33 종목 중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서울과 경쟁해서 따낸 다음에, 그럼 4 경기장은 이제 우리 연대도시에 어느 곳도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북에 신설하려고 했는데, 네. 서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4 경기장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럼 다 서울에서 하면 되는 거지
네 경기만 또 서울로 보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경기장 신설을 또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상의했더니 IOC는 너무 좋다. 네. 네 경기도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장 재배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적자나는 올림픽은 어느 곳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IOC도 그거를 가장 우려해요. 그래서 흑자나는 올림픽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친환경 올림픽을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그 다음은 올림픽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고자 하는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문화와 최신 ICT가 같이 결합되는 그 나라의 첨단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올림픽이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최근에 특히 파리올림픽이 작년에 굉장히 문화 강국으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큰 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하죠. 그랬었죠. 파리는 센강에서 배 타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과거 생각하면 올림픽 개회식 우리 메인 올림픽 스타디움이라는 경기장에서 할 수 게, 있을까? 메인 스타디움이 없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주 올림픽 월드컵 경기장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새만금에 그 강가를 이용해 가지고 또 개회식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방향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전주 올림픽 전북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집중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전 세계 10여 개국이 굉장히 세게 붙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반드시 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많은 힘도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도민들의 힘이 그럼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이 일차적이고, 그동안의 모든 88올림픽이라든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모든 올림픽 유치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그랬었죠. 힘이 모여진 결과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범국민 유치지원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으로 대한민국 차원에서 이것을 유치하는 활동을 서로 긴밀하게 나눠서 외교부도, 문화부도, 대한체육회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해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이어지는 건데, 얼마 전에 그 한국 소리문화 전당에서 네. 행사 있었잖아요. 네. 제 기억에 그게 올림픽 유치 자문위원회 위촉식도 네, 함께 네, 네. 겸하는 거였는데, 네. 그때 저한테 굉장히 가슴 깊이 와닿았던 게, 네. 일단 동서화합, 네. 말씀하셨던 수도권으로의 확장, 또 게다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북과의 어떤 협력 관계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어떤 전국적 리더십으로 향하는 모습이 네. 하지 않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국민을 향한 네. 어떤 메시지 네. 전달로도 보였는데, 네. 맞죠?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서울과 경쟁을 할 때는 대구, 광주, 충청권, 전북 이렇게 지방도시들이 연대하는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을 기획해서 서울과 대결을 했던 것이고, 이제 이긴 다음에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경기장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먼 장래 2036년 올림픽이기 때문에 만약에 IOC에서 최종적으로 유치 도시가 결정되기 전에 남북 관계에 화해 무드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남북 분산 개최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 전주 올림픽으로 단독으로 결정된 다음에라 하더라도 올림픽이 최종 유치됐던 때까지 또 시간이 상당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또 우리가 분산 개최를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2036년 올림픽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2032년 4년 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원래 공동 신청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해서. 네. 그런데 신청서를 낸 다음에 하노이 노딜이 있은 다음에 북한에서 일방 파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관계가 경직돼 있고 그 얘기를 지금 꺼내기엔 아직 약간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고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는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림픽이라는 게 또 전 국민의 화합, 통합, 하나된 메시지가 필요한데 우리 전북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통합 네. 이슈예요. 네. 완주 방문이 무산이 됐다는 소식 저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 여론이 민감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자꾸 불발이 되고 실패를 하면 어떤 정치적 실패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반대하시는 분 쪽에서 도지사가 공약을 하고 나서 전주완주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지금 주민투표 직전에 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가장 근본 이유는 완주 국민들이 통합에 관한 건의서를 서명을 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했어요. 주민투표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도지사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사실과 무관하고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제가 어떻게 완주 국민들한테 가서 예를 들면 서명 받으라고 뭐 미리 작업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저는 단지 전주완주 상생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전주완주 상생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완주 국민들이 이거 상생 사업이 이렇게 신뢰가 있고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 이건 이럴 바에야 통합합시다 라는 얘기가 어느 순간에는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상생 사업 자체가 지사님은 공약을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공약의 일환으로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이 투표를 이거를 하자라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법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데 이거를 마치 무슨 하기 싫은 거를 도지사가 막 강하게 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고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완주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완주만 방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었죠. 14개 시군을 1년에 한 번씩 시군을 방문해서 시군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가 뭐를 도지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1년에 한 번씩 관행적인 행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 거예요.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입구를 다 막고 군청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완주 국민들과의 대화조차를 차단시켰다 말이죠. 이거는 저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러 간 거예요. 제가 무슨 제 얘기를 일방적인 얘기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자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그거조차 막아요. 저는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비서혁명 6월 3일 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지금 이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이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유감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님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늘 얘기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토론하는 거다. 토론한 후에 서로 합의점이 만들어지면 베스트.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투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수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의견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정했으니까 나는 그게 존중해주겠다. 그래서 다수결의 의사에 따라요. 그러나 다수결로 의사가 결집된 사람조차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래야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주자.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전제가 상대방의 얘기를 서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완주 국민들에게 최종적으로 투표를 할 때 완주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가 없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투표를 해야지 후회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막아버리면
이거는 저는 민주주의에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정치적으로 실패다라는 얘기를 일부분에서 한다는데 네. 그거는 완주군에서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간의 감정이 조금 미묘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도지사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년에 선거를 제가 만약에 선거만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갈등 상황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굳이.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재선하고 나서 이 일을 하죠. 상식이잖아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하자고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적어도 주민들에 의해서 투표가 시작된 마당에 그렇다면 이거 지금 시점은 과연 통합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것은 완주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다. 그럼 완주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실 때 정말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주판 하나를 튀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바탕 위에서 아 이것이 정말 이익이다라고 하면 찬성을 할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안 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토론회장을 마련하는 것은 군수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말씀하셔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라 네, 도지사 입장에서는 완주군을 버리고 네, 65만 네, 전주 시민을 네, 갖고 가면 네, 도지사직에 더욱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갈라치기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네. 말씀들을 기자회견 중에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진짜 진심은 제가 전주 사람도 아니고 전주 출신도 아니고 완주 출신도 아닌데 완주 국민들이 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한 마당에 이것을 정말 제 개인적으로 양심에 비추어 봐서 이 사안이 정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전북 발전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만 판단을 할 뿐이지 저는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전 정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철저히 진심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네, 우범기 전주시장의 네. 정치적 이익을 위한 통합 시도다. 이거는 말이 안 그러니까 된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정말 선거를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만 정치인은 저는 눈앞에 닥친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소신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은 또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질문에 나왔던 거를 네. 제가 한번 직접 다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완주구민들도 저희 시청을 많이 하시니까 예. 네. 주민투표를 강요하지 마라. 네. 여론조사로 가자. 네. 지금 계속 그걸 이야기하시거든요. 주민투표를 반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 찬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행안부가 마지막으로 행안부 장관이 완주 군수한테 이거 투표에 붙이십시오라고 이제 권고를 하면 주민투표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그 판단을 할 때 무엇에 의해서 판단하냐? 본인이 다양하게 판단하겠죠. 그러나 주민이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여론조사가 50%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야 투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이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는 대로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완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여론조사를 왜 그동안 여러 번 해놓고 공개를 안 하냐. 그 말씀 9번이나 하셨다고. 이렇게 해요. 했다고. 네. 실제로 여론조사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저희가 공표를 하는 순간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하면서 여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이 갈등이 더 격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추이를 그래도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투표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를 가늠하기 위해서 또 이거를 관리하는 거는 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특히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왜곡이 많이 돼요. 솔직히 여론조사가 며칠 날 한다, 그럼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론조사 돌아가고 있다, 뭐 대비해라 막 문자 보내고 해요. 무슨 대비를 해야 되나요? 여론조사가 시작된. 아무래도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답에 응하면, 예를 들면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여론조사에 응하게 되면 반대쪽 의견이 높겠죠. 네. 그런 대비를.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네. 찬성하시는 분들은 약간 샤이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숨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 같고, 뭐 그건 목소리를 현실이죠. 크게 이제 이야기하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군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여러 사람들 자기 선거 조직을 통해서 막 반대를 굉장히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아무래도 군의원들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굳이 내가 찬성한다, 찬성 운동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의원하고 갈등 상황을 만들고 싶지를 않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면 제가 사실은 뭐 저도 찬성하는데 제가 굳이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뭐 군의원하고 군수님하고 뭐 내가 뭐 척질 일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또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실 수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찬성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갈등을 줄이는 것은 막 적극적으로 삭발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완주군청에서 찬성하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완주구를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미래 비전, 독자론에서의 미래 비전, 네. 찬성하신 분은 통합된 뒤에 미래 비전, 이거를 서로 같이 얘기하고, 나는 완주군이 독자적으로 갔을 때 이만저만해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하시는 분들은 나는 통합했을 때 이렇게 가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서로 긴밀하게 토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완주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통합 토론회장을 말씀하셔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 네. 얼마 전에 네. 전주시장 또 네. 전주시 의장과 네. 함께 뭐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어요, 완주군에서. 완주군 의회 네. 의장님이 기자회견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제가 듣기로는 조만간 토론에 응하겠다는 답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것도 저번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네, 예. 완주군 반대 측에서 네. 주민 투표를 해서 찬성이 많이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네. 부족하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뭐 저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몇 월까지 주민 투표가 왜냐하면 마무리돼야 이제 되죠? 내년에 동시 지방선거를 만약에 통합됐을 경우에 통합시장을 뽑으려면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법은 사실은 일주일 만에 만들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안 되면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전주완주 통합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럼 저는 법안이라는 것이 저는 미리 다 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표 발의하면 아주 신속하게, 저는 뭐 한 달도 내에 끝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 동시지방선거를 하려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그 통합법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럼 올 연말까지 통합이 되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10월 달에는 대표 발의가 돼야지 10월, 11월, 12월 3달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그러면 주민투표를 9월 달에는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역산에서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11월에 주민투표를 해도
그리고 나서 12월에 법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우리가 8월 달에 통과가 돼도 법을 냈는데 끝까지 통과가 안 될 가능성 있죠. 그러나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통합이 됐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저는 상상하기는 어렵고 그거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우리 여권에서도 지금 특히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 정권이고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다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 법이 통과가 안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앞에 완주 전주 상생 발전당한 105개. 예. 얼마 전에 그 전주시 찬성단체 측에서 완주군 찬성단체 측에서 네. 내놓은 안들인데 일단 완주군 의회에서는 이 105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 완주군 어떻게? 의회에 계신 분들이 통합과 관련해서 찬성한 일은 하나도 없죠.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 105개의 유래가 청주 청원에서 78개의 사업이 청주군 추진위원회, 청주시 추진위원회 두 단체가 합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통합이 된 이후에 78개의 사업을 합시다 라고 합의를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78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이행 점검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 위원회에 3분의 2를 청원군 사람을 넣었어요. 3분의 2를. 3분의 2를. 네. 그래서 청원군 출신들이 이것은 최대한 이행이 됐습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야지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78개 사업 중에 76개 사업이 이행 완료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완주군에서 이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청주청원이 78개 사업을 해서 10년 동안 76개가 다 끝났는데 우리도 청주청원에서 했던 사업 플러스 알파까지 더해서 더 크게 우리도 만들어보자 해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7개 사업 107개 사업을 다 발굴을 해가지고 전주시에다 던진 걸로 알고 전주시에서 통합을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시민단체끼리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107개 제안한 것 중에 105개를 수용하겠다. 2개는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해보자. 이렇게 한 거고 그럼 이 105개는 완주군의 시민단체, 전주시의 시민단체가 합의를 해서 이게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정작 이행해야 될 사람은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완주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주시장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월요일 날 전주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셨죠. 발표를 했어요. 다 이 합의된 것에 대해 전부 책임지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주시 의회도 예산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 의회도 조만간 이것을 수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전주시와 전주시 의회의 사람들의 진실성은 어느 정도 담보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제 완주군에 계신 분들이 105개 합의를 해놓고도 아주 안 지킬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할 때도 제 아이디어지만 여기도 완주군 사람들을 3분의 1을 넣자. 그래서 전주시 사람은 3분의 1만 넣자. 그래서 완주군 사람들이 매의 눈으로 이거 이행되는지 이행되지 않는지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이행이 잘 안 되면 그걸 도지사도 좀 힘을 합쳐서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도지사도 필요하면 보증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좀 마음이 놓일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완전히. 우리 앵커님이 마음이 뭐 놓이신다니까 아마 그 마음이 뭐 완주 국민들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팜플릿을 봐도 통합은 이득입니다 해서 세 가지가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고 네.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3대 폭탄설. 네.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우려가 크신 모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 불안을 자극하는데 이 세계를 이거예요. 혐오시설 오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전주시가 빚이 많은데 빚이 우리한테 다 넘어오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지 혜택은 줄지 않고 12년간 보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도에서 조례로 만들었어요. 네. 전주시 부채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안 넘어오게 12년 동안은 결혼을 하지만 따로따로 따로 살림하는 신랑 신부처럼 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 두 개는 이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딱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혐오시설은 이미 아시다시피 이미 전주시와 완주군이 합의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전주시에 지금 놨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2050년까지 지금 쓰도록 용량이 그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네. 2050년까지는 추가로 만들 일도 없어요. 그리고 화장장도 서로 합의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인 혐오시설은 들어올 일이 없어요. 2050년까지는 적어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추가 부족해서 더 건설하는 거예요. 그때는 통합이 안 됐다면 전주시와 완주군이 다시 합의할 것이고, 통합이 돼 있다면 그 안에서 서로 의논하겠죠. 근데 요즘은요, 쓰레기 소각장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니,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 가져가면요, 지금은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쓰레기 소각장 유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한 1,000억씩 줘요. 같이 묶어서 줘요. 네네. 뭐 대규모 공원이고 뭐 한 1,000억 정도 이득을 가게 하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죠. 이거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완주군과의 이야기는 네네.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네. 일단 완주군이 10만 도시가 됐어요. 이건 뭐 네. 축하할 일이고 아이, 그럼요. 자축할 일이고 모두가 네. 경축할 일인데, 이제 경북인가요? 칠곡군하고 함께 뭐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서 원래 15만이 되어야 네. 시 승격이 이루어지는데 네. 시 승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시와 아니면 자체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전북 발전 그리고 지역 발전에? 이제 완주군 입장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전북에서 모든 13개 시군이 인구가 주는데 완주군만 늘어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스스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완주군이 그동안 잘해왔지만 이제 대부분의 그 완주군의 이 성과가 전주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이어진다면 훨씬 지금보다도 더 발전 속도가 더 크게 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의 전주의 크기와 인구보다는 통합 이후 지금 사이즈로 보면 5배가 되거든요. 통합을 하면 전주보다 완주가 4배가 크기 때문에, 그럼 5배의 전주를 가지고 인구도 10만이 늘어난 전주를 가지고 국제 경쟁에 나갔을 때 지금의 전주와 어떤 것이 다르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 특히 올림픽을 하면 이제 통합 전주시에서 다 치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절호의 찬스를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죠. 그리고 대광법이 통과되면서 도시계획을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되면 단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전주시 완주시 따로따로 도시계획을 하는 거하고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갖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굉장히 먼 미래에 관한 비전을 도시계획에 넣는다면 저는 훨씬 우리 지역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다. 또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정부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시군 통합 만약 하게 되면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호 작업이 되는 건데, 저는 과거에 청주청원이나 뭐 마창 이런 때 정부가 했던 인센티브보다 훨씬 강력한 인센티브를 좀 요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로 최대 인센티브를 좀 받아서 통합시가 출범할 때 그렇게 한다면 이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을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이 정책에도 큰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끝으로 반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완주군의 어떤 군 의원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이제 저는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솔직하게 왜 반대하는지에 관해서 공개 토론을
서로 이제 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찬성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왜 찬성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이 뭔지를 서로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고 그럴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완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완주군 의회에 계신 분들이 그런 공론회장을 좀 만들어주는데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완주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완주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사리 판단을 통해서 합리적 판단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그분들의 소중한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합 이슈가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네. 네. 질문할 게 아직도 한가득 너무나도 있을 것 많은데 같은데, 네, 시간인 네. 만큼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질문은요. 저희가 투자 유치에 관한 것도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예, 하나인데 투자 유치에 따른 보도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진짜 돈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랑은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이제 모든 일이 그렇죠. 투자를 하면 먼저 협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협약한 거에 근거해서 기업이 땅을 사고 그다음 투자를 실제로 이행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동안 도지사는 항상 협약한 것을 기준으로 자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협약을 하니까 협약 기준으로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야 도지사가 그렇게 뭐 투자 유치를 많이 했다는데 왜 경기는 이렇게 안 좋냐 그리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져 가지고 일자리가 몇 개나 생겼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새만금에 많은 투자가 네. 협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새만금에 투자 협약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땅을 사서 공장까지 짓고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2년 정도 걸립니다. 빨라요. 네,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최근에 그동안 협약한 회사 중에 지금 1번으로 공장을 만든 회사는 LS예요. 과거에 LG그룹에서 네. 분할해 나온 회사인데 LS그룹이 최근에 6천억 정도 상당의 1차 투자를 먼저 했어요. LS그룹도 최종 1조 8천억, 6천억짜리를 3개를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조 8천억 협약을 하긴 했는데 6천억 이렇게 순서대로 2030년까지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투자한 액수에 비하면 지금 당장 투자가 완료된 것들은 굉장히 조금 미미하지만 저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최대치로 그 차이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업과 계속 얘기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일자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기로 했다가 이제 그게 무산이 됐던 네.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것 그때 같아요. 그 충격이 크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삼성 단일 회사하고 그렇게 굉장히 큰 거는 하지 않았고 굉장히 실현 가능한 2차 전지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또 각 지역별로 뭐 3천억, 5천억 뭐 이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 투자에 조만간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가 새만금의 SK 투자 네. 이게 대형 투자가 무산되면서 아쉬운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대응 방안 있을까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이제 무산은 아니고요. 지금 잠정 지금 좀 지연되고 있죠. 왜냐하면 SK가 새만금에 2조 원 상당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다. 근데 전제가 그 옆에 들어서는 수상태양광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쓰겠다는 전제였어요. 근데 수상태양광 공사가 아직인가요? 한전에서 수상태양광이 실제로 발전이 일어나는 곳하고 SK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하는 전력선을 깔아줘야 되는데 이 전력선 공사를 지금 그동안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전이 적자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도 7월 달 안에 협약을 해서 그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SK 데이터 센터도 다시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무산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이런 어떤 여러 행정이라는 네. 게 또 영속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네. 가야 되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결국 정치거든요. 행정도 네. 정치 행위의 네. 하나의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자,
자, 군산 출신이 전주에서 정치한다는 말 네.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네, 지역주의 발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이 우리 지사님을 공격하는 어떤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씀들. 저는 뭐 그런 말씀들이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우리 전북 도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는 이제 예를 들면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에서 네. 많은 지지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북 전체적으로 82%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82%가 나오려면 전주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더 찬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군산 출신이다. 또 군산 출신이 할 수도 있고 정읍 출신이 할 수도 있고 남원 출신이 할 수도 있고 전주 출신이 할 수도 있고 지금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과거보다 지역의 접근성이 과거에 2시간 걸리던 것이 30분밖에 안 걸리지 네. 않고 지금 우리 여기서 서울 가는데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 가지고 뭐 어디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과거에 사로잡힌 잘못된 저는 생각이라고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 전북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키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저는 판단을 하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연결지어서 네. 지사님 앞으로 행보에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직설적으로 여쭤보게 되면 총리설도 네. 있었어요. 네. 이번에 이재명 새 정부 들어선 뒤에 김관영 지사가 총리로 갈 수 있는 계제가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상당히 뭐 한편으로 이재명 고무적인데. 내각 소위 뭐 찌라시에 저도 봤습니다. 네. 뭐 총리 후보자로 김관영이라고 이름이 들어갔더라고요.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고 뭐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김민석 지금 총리가 이제 가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가실 수 있다라고. 그거야 뭐 모르는 일이죠. 네. 그러나 뭐 만약에 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도지사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총리로서 만약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뭐 솔직히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저는 제가 그 가능성을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있을 수는 없고 지금은 저는 전북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도민들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북 발전에 집중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 말씀 드리고 전북에서 성과가 나고 그 진정성이 알려진다면 뭐 어떤 역할이 혹시 주어진다면 제가 그거는 뭐 깊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만 1번은 항상 전북 발전이다. 그리고 전북을 어떻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한 명이라도 인구 유출이 적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뭐 저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민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도시사님 대화가 오늘 정말 좀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네. 카메라 보고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지난 작년의 계엄 사태 이후로 참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 대통령이 오면서 희망이 생겼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 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분의 철학을 그 지역에 실현시키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 3년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유치도 해야 되고 전주안전 통합 문제도 슬기롭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전북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특히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2차 전지, 방산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한 씨앗을 뿌리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이제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같이 어깨동무하고 열심히 하나가 돼서 일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동영 의원님께서 AI, 피지컬 AI 이 산업단지를 전북에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희 전북도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와서 해온 일인데 저는 이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우리 정치권의 서로의 이 협력 이것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다면 전북에 큰 도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군가는 말합니다. 전북이 굉장히 느리다고요. 하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바로 방향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열심히 달리다 보면 가속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도정 3년, 이제 반환점을 지나서 도착점을 향해 달려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대담이 그 길에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